네, 오늘 아침마당 시간은요. 실크웨이브 미션의 비거주 선교사로서 SWM 미국 실행총무 그리고 선교회 본부장으로 운영을 맡고 계시는 사이먼 리 선교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몇 주 전 튀르키예를 다녀오셨는데요. 그곳에서 여러 차례 여진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곳의 생생한 이야기 오늘 전해주시겠습니다. 현재 상황과 또 이재민들의 실질적 필요는 어떤 것들인지, 또 터키 정부는 구호 단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 생생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선교사님 소개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SWM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이먼 리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얼마 전에 정말 다녀오셨어요. 3월 5일 날 여기 도착하셨죠. 네, 지난 주일날 돌아왔습니다. 네, 지진 피해 지역을 직접 방문하셨고 또 호텔에 머무시면서 수차례 되는 여진을 느끼시면서 아마 다는 아니겠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공포스러우셨을지를 좀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2월 28일 터키에 들어가서 바로 가지안텝이라고 하는 네. 이번에 진원지 중에 하나인 가지안텝에 도착했는데 새벽 2시에 도착하고 그날은 이제 잠을 잤는데 그 다음에 움직이는 동선과 또 식사를 하는 시간들 그럴 때 느껴지는 여진이 네. 굉장히 많아서 현장에서 한번 인터넷을 봤더니 2월 6일 이후에 제가 머물렀던 3월 한 5일까지 6,700회 이상의 여진이 왔고 제가 가지안텝을 출발하는 날 원래 아침 7시 출발인데 5시 반에 여진이 왔는데 네. 제가 방에 있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로 민감한 여진이 왔는데 그게 3.3이었습니다. 그럼 호텔에서 네, 나오셨겠네요. 호텔에서 다 나와서 네. 저희가 출발을 땡겨서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 현지에 있는 분들은 이런 여진을 수천 차례 겪으면서 네. 절대 적응될 수 없는 공포 속에 네. 지금 지내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피해가, 그러니까 대지진으로 피해가 난 지역이 지도로 이렇게 대략 따지자면은 남한의 면적만큼의 지역이 거의 폐허가 돼 있는 상황인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에 사는 청취자들이 이해하시기에 좋게 그것을 조금 환산하면 네. 벤츄라 카운티에서부터 샌디에고까지 이르는 그 지역에 지진의 피해가 있었다 이해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지역은 터키의 나라의 인구가 지금 8,500만 명인데 네. 그 중에 1,300만 명이 살고 있는 10개 주에 해당이 됩니다. 지중해 연변에 있고요. 네. 성경적인 위치로 말하면 길리기아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인데 네. 다소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그 지역을 길리기아라고 불리우는데 그 길리기아가 이번에 거의 전폭적인 피해를 입은 중심지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폐허가 됐고 건물도 또 유독 높이 지어졌던 그 아파트들이 거의 다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게요. 터키가 땅이 넓습니다. 네. 넓은데 미국이나 서구 사회처럼 고층 아파트에 사는 걸 좋아하세요. 선호하는 거죠. 네, 이게 부의 상징이라고. 네, 그래서 이제 네. 건축업자들은 높은 건물을 짓는데 네. 제가 터키의 지방 도시를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산을 넘고 다녀보면 네. 여기 왜 이런 아파트가 있지? 고층 아파트가 네. 그렇게 느껴지는 곳까지도 아파트를 지어서 젊은 층들뿐만 아니라 네. 나이 드신 분들도 고층 아파트에 사는 걸 좋아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건축의 지진 공법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고 네. 제가 이번에 카르만 마라시나 아디야만 크르크한 이런 지역을 가보니까 무너진 건물 안에서 나온 철근이 네. 조금 과장하면 젓가락 정도의 얇은 크기의 철근만이 들어가 있어서 무너지는 게 당연하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진 공법으로만 잘 지어졌어도 이렇게 가루가 될 만큼의 그런
폐허 지역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하타이주 근처에서 한 도시만 지진 피해를 입지 않아서 네. 보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네. 아르신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는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원칙대로 건물을 허가하고 관리하면서 이번에 지진 피해가 거의 없었던 지역이라 어떻게 보면 이제 터키의 미래를 열어가는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양식 있는 양심 있는 네. 시민들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제 이곳에 있던 이재민들이 터키 나라에서 비행기표를 또 며칠간 오픈을 해줘서 다 다른 주로 이주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전기가 없고 네, 또 가게도 안 여니까 그렇죠. 네. 식생활을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처음에 3일 동안 터키 정부가 원래 터키 항공권이 항공기가 정부 겁니다. 네. 국영기업이라 네. 그거를 3일 동안 열어서 자유롭게 대도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고 그 이후에는 탈출하는 사람들 때문에 네.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움직이는 도시의 도로들은 다 마비가 돼서 처음에는 구호물자가 들어가는데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네. 지금은 한적합니다. 약 70% 정도, 1,300만 명 중에 1,000만 명 정도가 이주를 했고요. 네. 아직도 그 땅에서 좀 피해가 완전히 전체한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피해가 없는 지역에 있는 분들 여진이 와도 자기 집 근처에서 텐트 쳐놓고 사는 그런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상상을 해봐도 일단은 그렇게 지진이 나서 폐허가 된 도시 안에 살고 있으면 직장도 지금은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직장을 가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학교도 폐쇄가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터키는 28세 미만이 전체 60%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의 인구가 많은데 학교를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 있는 분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괜찮은데 식료품이나 음식을 사러 가기 위해서 보통 작은 마을에서 40분 정도를 차로 나와야 된답니다. 네. 그러니까 차가 없는 분들은 그것도 안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장은 이제 그분들이 매일 식사하시는 거 이제 그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식사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나요? 아주 외진 마을들은 네. 음식을 갖다 주지 않으면 있는 거를 먹어야 되는데 있는 거를 먹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됐기 때문에. 넘었죠. 예, 네. 그래서 터키인들의 주식이 물론 고기이지만 아침은 숲하고 빵을 먹습니다. 근데 그 빵을 매일 아침 사러 가요. 오후가 되면 딱딱해지기 때문에. 네네. 예, 그래서 그 빵을 매일 사다 먹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분들은 누군가가 음식을 갖다 주는 것을 기다리고 네. 그게 누구든 갖다 주는 분들께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특별히 이제 학교에 가지 못하니까 어찌됐건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과 하루 종일 계속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모님들도 참 힘드실 것 같아요. 그 하루 동안의 생활이 직장도 갈 수 없고 그냥 텐트나 어떤 컨테이너 이런 곳에서 그냥 하루 종일 생활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갔던 지난주에는 날씨가 좋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네. 그 전주가 굉장히 추워서 제가 겨울옷을 많이 가지고 갔는데 다행히 지난주는 날씨가 좋았는데 가보니까 우리가 알지만 텐트는 잠깐 나가서 하룻밤 지내기에는 괜찮지만 네. 자고 또 그 다음날 그 텐트로 돌아가야만 되는 생활 속에 있다면 그 텐트는 참 끔찍한 곳이죠. 근데 이제 자녀들은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터키에는 대학 경쟁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학구열이 굉장히 한국 이상으로 학구열이 높은데 이제 피해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다 폐쇄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니까 대도시로 아이들만 보냅니다. 앙카라에 도착한 수도가 앙카라인데 앙카라에 도착한 아이들의 숫자가 27,000이라는 공식 보도가 있습니다. 27,000. 예, 부모 없이 27,000명의 아이들이 여기저기 끼어서 네. 학교를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한 온라인 공부나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또 그 아이들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어떻게 좀 풀어줘야 되나 하는 것들도 현장에서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요청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때 좀 우리 기독교
구호 단체나 우리 선교사님들이 트라우마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 좀 뭔가 프로그램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영적으로 좀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터키 정부에서는 기독교 구호 단체는 허용을 하고 있지가 않은 거죠, 지금 현재. 현실과 터키 정부가 요청하는 것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터키가 81개 주에 중앙 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81개 주마다 지방자치가 잘 돼 있습니다. 거의 81개 주마다 대학교가 있고요. 거의 공항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주지사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방에 가보면 그분들은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프로그램을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이 강의하셔서 네. 그것을 듣고 가서 또 아이들이 트라우마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치료의 사역들을 지금 많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네. 아이들이 학교 안 가고 있다가 이제 이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생겨서 이렇게 모이라고 하면 너무 좋아하고 해맑게 잘 따라하고 참여할 것 같아요. 네, 무슬림 배경에서는 네. 아이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물론이고요. 너무 죄송한데 네. 그게 현실입니다. 문화적으로 네, 그런 문화적으로 거죠. 그렇습니다. 네.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30년 전부터 터키 안에서 아이들 사역을 하신 터키의 성도 그룹이 있습니다.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30년이 네, 됐어요. 그분 20대 그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지금 30년 동안 해마다 2번에서 3번 200명 정도의 물론 대부분이 무슬림 아이들이죠. 네. 그런데 크리스찬 캠프라는 걸 알고도 옵니다. 그렇게 좋은 게 없으니까. 이제 이분들 지난 주에 갔을 때 네. 이분들이 피해 지역을 다니면서 모바일 캠프를 좀 기획하고 있다. 3박 4일 정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SWM 선교에서도 그분들하고 파트너가 돼서 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저희가 돕겠다고 일단 제안은 하고 왔습니다. 네. 모바일 캠프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빈 땅에 텐트를 쳐주지 않습니까? 네. 잠잘 데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큰 텐트를 뭐 한 10개쯤 지어놓고 거기에 아이들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 그 어린 아이들 캠프를 오랫동안 했던 네. 그 출신들이 많아요. 거기에 선생님들 오는 그 이제 선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모여서 우리 어려움 속에 있는 아이들 걔들하고 놀아주고 복음을 직접 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충분히 위로가 될 수 있는 여러 액티비티들. 네. 아이들은 웃음을 회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쵸. 네. 네. 근데 이제 두려움에 눌려 있으면 웃음이 안 나오니까 이제 그런 걸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서 네. 3박 4일 동안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터키에는 가보면 뭐 문화회관이니 구청에 있는 회관이니 네. 안 무너졌으면 그런 것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 건물들을 네, 그쵸? 건물들을 네. 빌려서 아이들을 위하면 정부가 제공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걸 기획하는 단계에 있으십니다. 크리스천 캠프도 현재 조금 하고 있는 건가요? 네, 크리스천 캠프는 네. 1년에 여름에 2달 동안 2번이나 3번 처음에는 한 지역에서만 하다가 네. 지금은 3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아이들이 오고 싶어 하고요. 그러나 인기가 많네요.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라는 부부가 너무 귀하신데 목사님 네. 부부세요. 아, 네. 부인은 이제 디자인도 하시고 그래서 퍼블리케이션도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이 쌓아온 어린이 사역이 네. 이런 어려운 시간에 좀 꽃을 피웠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럼 그때는 예수님을 전할 수 아닙니다. 있는 전할 건가요? 수 없습니다. 아, 그때도 약간 왜냐하면 좀 간접적으로. 18세 미만의 아이들의 종교는 네. 부모의 종교를 따라야만 합니다. 아, 네, 그래서 그게 전할 수는 법인 없고. 건가요? 네, 법입니다. 어.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30년 동안 네. 무슬림 아이들을 사랑하는 법을 아시기 때문에 네. 걔들에게 맞는 이제 그러한 프로그램을 잘 가지고 계십니다. 네. 아이들이 듣기로는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이 지진 때 공포를 여실히 느꼈잖아요. 또 새벽 4시경이었기 때문에 자고 있을 때 빠져나온 아이들이 살아있는 아이들이라면 이제 그런 아이들일 거기 때문에 생생히 기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밤이 되거나 조금의 여진이 있어도 굉장히 심한 트라우마로 울고 소리 지르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은 어떨 때는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공포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 아이들이 다행히 부모가 계시다면 괜찮은데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무슬림 국가에서는 양 부모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고아로 여깁니다. 한 그래서 분이 살아계셔도. 네, 살아계셔도. 그래서 그 이웃들이 그 아이들을 돌보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기 친척들 가운데 그 아이를 입양하지 않으면 그들의 말로 이제 쉐임이죠. 가족을 돌보지 않았다, 고아를 돌보지 않았다,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돌봄을 받는 걸 기대하지만 지금은 너무 그 피해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돌봄을 받고 있을까 저희들이 좀 더 리서치하고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전폭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SWM 선교회에서 튀르키예의 어떤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돕고 계시는데요. 어떤 사역들을 하고 계시죠? 우선은 급한 겁니다. 급한 거는 이제 자는 거. 네. 그래서 차에서 많이 주무셨어요. 아, 처음에는 차 안에는 흔들려도 네. 무너지질 않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말라티아 같은 곳에는 이제 건물이 하도 흔들리고 무너지니까 다들 집 밖으로 나와서 그 야외용 텐트, 바람도 막 들어오는데 그때 보니까 눈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서 그냥 길쭉한 의자 놓고 네. 앉아서 첫낮밤을 지샜습니다. 그리고 잠잘 곳은 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내려면 텐트라도 쳐드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단체들이 일을 하고 계신데 이 American Disaster Association이라고 제가 단체 이름은 조금 다르게 말을 했습니다만 네. 거기에서 일주일에 100개의 텐트를 쳐서 자기 집에 거주할 수 있는데 집에서는 잘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앞마당이나 옆집 마당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지내실 수 있도록 텐트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하나가 한 500불꼴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안에 들어가면 한 10분 이상 잘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좀 보기에는 안 좋아도 안에 텐트 프레임 치고 그 텐트 위에다가 인슐레이션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스타이로폼 집어넣고 그 위에 텐트를 또 쳐서 최소한 눈과 지금 눈이 많이 오는 계절이거든요. 네네. 눈과 비를 막으면서 최소한 밤에는 거기서 잘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조그만 도시만 들어가도 거의 100개씩 줘도 금방 없어집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500불에 100개만 지어줘도 그게 5만 불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임시 거주지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도 어마어마한 헌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텐트를 나눠주면 그분들이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자기 집에서 밥도 좀 해먹고 네. 화장실도 쓰고 네. 이러면서 밤에만 추워도 좀 자기 텐트에 와서 잠을 잘 수 있는 분들에게 여건을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음식입니다. 네. 음식은 안 갖다 주면 먹을 수 없는 곳이 너무 많고 네. 또 도시도 마찬가지로 사 먹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죠. 없으니까 네. 이제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음식을 터키 교회가 제일 잘하는 게 숲데이라고 네. 지역사회와 신교를 위해서 교회 앞에다가 숲 끓여놓고 빵 갖다 놓고 네. 테이블 갖다 놓고 앉아서 교제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걸 참 잘하세요. 네. 해오던 거. 네, 해오던 거라. 그래서 작게는 1,000그릇, 많게는 5,000그릇 하루에.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역을 하고 나면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팔에 관절염이 오세요. 그러시겠어요. 여러 번 봤습니다. 그거를. 네. 그래도 막 닥치면 하셔야 되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전개가 되면서 먹는 거 제공하고 그다음에 한 달이라는 기간은 우리 미국에 사는 저희들은 어떤 분은 매일 샤워하시고 그쵸. 어떤 분은 2번도 하시고 세탁도 필요하고요. 네. 그런데 한 달이 되고 수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피부 그리고 머리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이 지진 난민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샴푸예요. 샴푸요. 샴푸를 그렇게 달라고 하셔서 네. 저희가 왜 그런가 했더니 머리를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이도 많고 네. 그래서 머리니를 없애는 약도 좀 갖다 달라. 그다음에 바이타민 종류 뭐 이런 것들이 당장 필요하고 그다음에 피부에 바르는 크림들 네. 이런 것들은 끝도 없이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며칠 있으면 없어지니까.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맞아요. 샴푸나 얼굴에 바르는 로션까지는 미처 맞습니다. 생각을 못했는데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필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피부에 어려움이 생기면 이거는 병원이 없으니까 그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 그러한 일상용품이 가장 환영을 받고 네. 그다음에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다 예민해요. 그래서 저희가 구호 물품을 나눠드리면 처음에는 약간
조용하다가 네. 10분 정도 지나면 약간 폭력적이 됩니다. 아, 받을 때요? 예, 한 거 받은 사람 2개 받으려고 하고. 아, 네. 또 어떤 분은 나 집에 6명 있다, 6개 달라. 이러면 이제 그 주변에서 과열되면서 그 환경이 나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줄을 서 있으면 그래서 인당 하나씩 구호 주나요? 물품을 가져간 차 문을 열기가 어려워요. 아, 창문으로 줘야 되는데 그렇군요. 그것도 경찰이나 군인 또 그 촌락의 지도자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도 네. 그 환경이 어려워서 네, 이런 이재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갈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요. 그렇겠네요. 우리가 구호 물품을 가지고 가면 그 지역의 군인들과 경찰들과 꼭 소통을 해야 합니다. 아, 예, 그래서 현지어로 소통하는 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자는 거, 네. 먹는 거, 그다음에 놀랍게도 과자를 좋아해요. 너무 힘드니까. 네. 그리고 넘버 원이 초콜릿입니다. 어른이고 아이도 다 초콜릿을 달라 그래요. 네. 예, 이런 그 중동 문화권에서는 차에다가 설탕을 넣어서 먹는 게 낙이거든요. 아, 건강 생각하지 않고. 네. 예,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각설탕 2개를 이빨에 물고 그 사이로 차를 마셔요. 그래서 당분을 섭취하시는데 네.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어른이고 애들이고 다 초콜릿 달라, 과자 달라. 그래서 그런 조그마한 것들도 그들에게는 잠시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이 돼서 보통 저희가 현지에 가서 그런 것들을 집어넣는 패키지를 20불에서 50불 정도 이렇게 패키지를 500개니 1000개니 만들어서 네. 그것을 나눠주는 사역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호 활동을 할 때는 안전이 또 필요하겠네요. 이야기를 네. 들어보니까요. 네. 하나님이 지금 이 대지진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실 거라고 믿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복음이 우리가 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전해지고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어느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중에 지금 너네 보지 않았냐 이렇게 이웃들이 눈앞에서 지진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어떻게 오늘 예수님을 만날 생각이 있냐라고 하면 그러면 빨리 지금 나에게 세례를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꿈에 일주일 전부터 예수님이 나타났던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현지의 그런 생생한 복음이 전해지는 소식들이 있는데요. 지금 정말 그러고 있죠, 선교사님. 이슬람권에서 꿈과 환상과 계시로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많습니다. 그분들이 만난 예수님의 모습은 거의 동일하고요. 얼굴이 보이지 않게 머리 뒤에서 빛이 나오고 하얀 옷을 입으시고 샌들을 신으신 그런 예수님을 많이 만나는데 우리 무슬림들이 그분들이 누군지를 몰라요. 네. 그래서 물어볼 때가 모스크밖에 없으니까 모스크에 가서 이맘한테 물어보면 이맘들은 압니다. 그래서 야단을 치기도 하고 교회라는 데 가서 한번 물어봐라고 하기도 하는데 지금 지진 피해 지역에서 우리가 난민들에게 복음과 그다음에 그들의 필요를 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터키 개신교회 협의회가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성경을 나눠주고 그다음에 선교 자료를 나눠주는 것 하지 말아달라. 섬기면 그러니까 터키는 2가지입니다. 섬기는 분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주목합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그분들이 이분들이 교회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가면 외국인들은 다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어라 말하지 않아도 크리스찬이 왔구나 네. 고마워하고요. 한 번 갈 때와 2번 갈 때, 3번 갈 때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지진을 도울 때는 우리가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네. 그러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땅의 교회를 열어가실 거라고 저희들이 믿습니다. 네. 섬기는 분들이 누군가를 주목하네요. 그 트리키의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2번째 가면 지난번에 왔다는 걸 압니다. 네. 3번째 가면 친해지고요. 네, 관계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 이 튀르키예 대지진을 보면서 저희가 물질로도 헌금을 하고 있고요. 내일 이제 저희가 공개 모금 특별 생방송을 진행을 하는데요. 특별히 또 이 지역을 위해서 또 복음이 또 삶으로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단체들을 통해서 전해지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세요. 네, 제가 이번에 튀르키예를 방문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는 영어 단어로 shortfall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재정의 적자를 말할 때 재정 부족이라고 말할 때 쓰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을 숏폴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구호 사역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필요를 우리가 다 채울 수가 없어서 말씀드린 대로 2주 지나면 썰물같이 구호팀들이 빠져나갑니다. 이제는 정부, 비영리 단체 그리고 교회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루라도 더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 청취자들이 들으시고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으시든 우리의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하룻밤이라도 따뜻하게 자고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식사비 한 번 그리고 여러분의 아끼는 돈을 좀 보내주시면 정말 그들이 하루라도 더 어려움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소망의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기도 제목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셔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그들이 느끼고 주님께 돌아오는 영적 부흥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는데요. 정말 저희 한 마음으로 그런 부흥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